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이 신상 공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보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유정이 밝힌 살인의 이유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동기가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욱 차장님, 네.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이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자신의 어떤 이제 살인을 자백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진범이 있다라고 해서 이 경찰 수사에 좀 혼선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제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이제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정유정 사건이 좀 충격적인 것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어떤 그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저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고요. 더더군다나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입한 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신상이 공개가 됐고 주거지까지 이 정유정이 찾아와서 살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이런 해명을 처음에 초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유정의 이런 살인 동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사건을 제가 면밀하게 봤는데 제가 이제 국선 변호 포함해가 살인 사건을 몇 건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두 가지 동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원한,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금전적 이득. 근데 이번 사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동기가 있는지 네. 전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고요. 아마 이게 거짓말도 금방 이게 들통날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 누가 출입했는지 뭐 CCTV가 몇십 개나 이게 찍히니까. 근데 그 뻔한 게 거짓말을 처음에는 시도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의학적으로 이게 좀 자문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게 뭐 사이코패스보다 더 나아간 성격 장애가 아닌가. 그 중에 그 성격 장애 중에도 이게 경계성 성격 장애, 뭐 의존성 성격 장애 이런 의학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그냥 저는 성격 장애 외에는 이게 다른 동기는 찾기가 좀 어렵다. 제가 이게 경험해본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토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정유정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자 여성 아무래도 과외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학식이 있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이 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분을 탈취하기 위해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처음에 경찰에게 잡혔을 때 본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살해했고 도와주면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지점도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유정이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 없어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자신의 영어 수준이 뭐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책을 했다. 뭐 이런 경찰 조사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외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그 교사들, 특히 이제 명문대생의 그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신분을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살해의 동기로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무엇보다 영상 하나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행 당일, 범행 이후에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뭐 어떤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힘든 그러니까 어떤 빠른 발걸음으로 뭐 보도에서는 뭐 신난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관측을 하기도 했는데 구자욱 차장님 네.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본인은 사건 당시를 그때 회고를 했는데 네. 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이제 그 피해자를 살인한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저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밝혔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죄의식이 있다라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만 봤을 때는 뭔가 뭐 자랑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잘한 일을 한 사람처럼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형성이 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정유정 말고 또 없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정유정 사건을 통해서 제2의 정유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어떤 이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뭐 방금도 영상 보셨지만 뭐 어쨌거나 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살해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럴 경우 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처벌을 약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 그런 진술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본인이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이런 이게 주장입니다. 예. 보통 이게 심신미약이나 상실은요, 어떤 이제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이제 그 심신장애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 살인범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아마 은둔형 외톨이로 성격 장애는 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핸드폰이에요. 아무런 이게 친구나 통화 내역이 없고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보도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어떤 이게 대인관계나 이제 그 이런 단절된 완전히 은둔형 이런 게 그 정신장애는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어떤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이런 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정유정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고 나서의 어떠한 좀 긍정적인 기분, 자신감 고취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노출이 많이 될수록 잔인성은 높아지면서 범죄 죄의식이 낮아지기 때문에 행동들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캐리어에 시신을 일부만 담아서 또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시신을 여기저기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일부만 또 유기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 사건은 소름 끼치는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CCTV 화면에서 캐리어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마치 여행 가는 장면 같잖아요. 네. 저 때는 이제 피해자를 이미 살해하고 본인의 집에 돌아가서 저 캐리어를 챙겨오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그 집에 다시 돌아가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이후에 일부를 캐리어에 담아서 이제 낙동과 풀숲에 이제 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행위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그 시신들을 이제 훼손을 했을 때 전체를 다 훼손하기에는 좀 힘에 부쳤다 이제 이런 진술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부만 훼손을 했고 저 캐리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캐리어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훼손을 해서 일부만 캐리어에 담아서 일단 유기한 후에 또다시 집에 들어와서 훼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름 끼치고 과연 저 살해를 하고 나서 전혀 죄책감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유정에 대해서 그 살아온 환경 모든 부분에 대해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친밀하게 계획된 범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과외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지금 실행했다는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그 신체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나 뭐 신분증 같은 경우에를 이제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를 계획함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유정이 201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동안 직업도 없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은둔형으로 살아오면서 현실적인 감각도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저희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정유정이 이제 경찰서 앞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꽁꽁 싸매고 나왔습니다.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썼는데 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사진도 공개됐지만 이게 과거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무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고유정 이름도 이제 비슷한데 고유정 씨 같은 경우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신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건 뭐 엄청난 흉악범죄인데 이 흉악범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살해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 과외비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에서 일자리, 일정 부분의 어떤 수입 이런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살인 욕구를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데 그 과외의 어떤 신분의 어떤 검증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점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신상 공개 결정을 제가 도입한 취지를 잘 봐야 돼요. 취지가 뭐냐면 이게 그 얼굴을 다 국민들이 보면 앞으로 이게 조심할 거고 재범을 방지하는 이게 도입 취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신상 공개 사진하고요, 실제 사진이 지금하고 전혀 다르면 아무런 이게 도입한 취지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가장 최근에 찍은 거는 구속할 때 교도소에 구금하다 보면 우리 머그잔 이래가지고 사진 머그샷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최근 사진이고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공개한다든지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지금 이게 신상 공개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가 만약에 본인이 직접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다면 수사 당국이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신체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다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이게 함부로 뭐 얼굴을 뭐 가면을 벗긴다든지 마스크나 또는 이게 머리를 뭐 이게 치운다든지 이런 것도 이게 저는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경찰이 영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네. 임의 수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정 살인 사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